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가라는 게 공장이죠, 공장. 그럼 공장에서는 생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철강 같은 거 있죠. 걔네들은 그냥 주문 받을 때 생산해요. 미리 다 찍어내 버려요. 그죠? 진짜? 김 주문 받을 때만큼만 생산해요? 김, 자, 100개 주문. 아, 제 생산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 그죠? 미리 만들어 놓자, 미리. 깜짝 놀랐네. 그죠?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대량 연속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 방식에서의 원가 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 뭔지 아실 거고, 비행기 제조업,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주문 받을 때만 생산해요. 미리 다 만들어. 큰일 나. 미리 만들어 놓는 순간 금액이 일단 몇 천억은 깨져요. 진짜로, 그죠? 배 한 척당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기업, 저기 배 어선 말고 저 일반적인 배가 여러 몇백억 해요. 몇백억이 가뿐히 넘더라고요, 보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주문 받을 때 막 4척, 3척 이렇게만 주문해, 실제로. 근데 그게 몇 천원씩 넘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애들은 소량 주문 생산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원가 계산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개별 원가 계산은 계산 앞에 개별 원가라고 돼 있잖아. 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려면 대량 생산이어야 돼요? 소량 생산이어야 돼요? 소량해야지. 그럼 대량 생산하면 그거 원가 계산 일일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해. 죽으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럼 대표적인 게 방금 했던 조선업, 그 다음에 건설업. 건설업도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 놓은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문 받을 때 하지.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업. 이런 것들 특징이 있어요. 맞죠? 그럼 질문. 그럼 우리가 항공기 제조업 중에서 전투기 있잖아요. 전투기나 이런 거. 그럼 전투기 종류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나라별로 전투기의 종류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 다르다는 맞죠? 여기 품종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다품종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업체에서 쓰는 방식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말 문제 5. 그 다음에 계산 문제 5. 요 정도로 출제해요. 5대 5의 비율로. 일단, 자, 그러면 사례 좀 들어볼게요. 요 사례 가지고. 자, 우리 회사는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제조하는 업체인데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일단 국방부에서 전투기를 생산해 달래요. 국방부에서, 물론 공군 쪽. 그 다음에 헬리콥터 생산해, 육군 쪽에서 헬리콥터 생산해 달래요.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여객기 좀 생산해 달래요. 그래서 총 3개의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말 문제. 자, 그 개별원가 계산은요, 우리 시험에 뭐도 출제를 잘하냐면, 문서도 출제만 해요. 문서 이름. 그래서 문서 이름도 외우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국방부에서 전투기 한 대 만들어주세요. 헬리콥터 한 대 만들어주세요.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렇게만 주문했을까요? 금액이 큰데? 아니지, 여러분들. 그렇죠. 뭐 전투기는 뭐 날개 부분은 알루미늄, 뭐 티타늄, 뭐 알루미늄 재질로 해주시고, 그렇죠? 여기는 유도목이 장착해 주시고, 이런 것들 상세하게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부위별로. 맞죠? 그냥 이것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 절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문을 받는,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강의하는 분 따로 있고, 데스크 따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제조하는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문을 받는 부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상세한 주문을 받은 곳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비행기를 제조하는 현장에다가 전화로 해야 될까요? 전화로. 자, 지금부터 외운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렇죠. 바로 때려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보내야 돼요. 문서로 보면 남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주문이 들어왔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서 해당 제조하는 부서에다가 보내주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여기. 제조 지시서. 여기 제조 지시서 또는 제조 명령서.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를 지시한다. 현장에다가 뭐 나와요. 제조 지시서, 제조 명령서 나옵니다. 문서 중요해, 이거.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 조선업이나 이런 업종의 장부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조지서 날라오겠지. 보실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개 안 되잖아요. 주문받은 게. 몇 개 안 되니까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작업별로 구분을 지어요. 작업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전투기는 작업 뭐 101번, 헬리콥터는 작업 102번, 여객기는 작업 103번 이렇게 넘버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몇 개 생산 안 하잖아요. 몇 개 생산 안 하고 금액이 되게 커요. 비싸니까 요 전투기에만 들어간 유도무기와 관련된 재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건 전투기의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를 우리가 제조하는, 부품 조립하는 기계가 있대. 근데 그 기계는 셋 다 조립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비행기를 제조하는 기계 공통적으로. 그럼 그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간접비가 돼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제조간접비는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파일을 해야 돼요. 그 배분.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계산 문제. 다른 애는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되는데 얘가 짜증나요. 뭐냐면 여기 일단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중요해요. 개별적으로 소량만 생산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제조 간접비. 방금 사례로 따지면 감가상각비를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뿜빠이 하는 게 아예 핵심 과제다라고 하니까 항상 핵심 과제를 계산 문제 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개별원가 계산에서 잘 보셔야 될 건 제조 간접비 어떻게 분배할 건데 요게 계산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전투기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모아지겠죠. 모아놓은 그건 작업별로 원가를 모아놓은 표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 작업별로 원가를 모아놓은 표 또는 집계한 표를 작업 원가표라고 불러요. 다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작업 원가표라는 말. 그리고 요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작업이에요. 작업. 작업별로 원가 계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 벨트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나중에 컨테이너 벨트별로 하는 애는 다른 원가 계산 쓰거든요. 그래서 작업이란 말 핵심. 됐어요. 일단 나머지 요 1번하고 5번님 했었죠, 업종. 자고 특별 제작 주문 업종은 우리 그 나만을 위한 드레스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드레스 파는 거 말고 그런 것들 얘기하면 특별 제작 주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실 게 그럼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건데 그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일단 이론을 할 겁니다. 제조 간접비 어떻게 배부할 건데 여기 무시하시고. 자, 교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를 할 거냐? 그럼 막 배부 아니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100% 정확하게 배부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통비다 보니까 100% 정확하게 배부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론상. 그러면 정확하게 배부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배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회계 감사하시는 분들이 요 원가 공장 중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제조 간접비 합리적으로 배부하는지를 봐요. 제조 간접비를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쓰는지 아니면 지들 막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회계 감사 볼 때. 그래서
요 제조 간접비는 그냥 배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거.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합리적인데? 이런 거 여러분 이건 외우지 마세요. 뭐 아까 임차료 면적이 크면 가끔씩 선생님 층이 1층이면 비싸던데요. 저 싸우잖아 진짜. 층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모든 같은 층이라면 면적이 클수록 그렇죠. 임차료를 많이 받아가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수선비는 당연히 수선 많이 한 부서가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력비는 전기 많이 사용한 데가 많이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배를. 이게 타당하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수선비, 임차료, 전력비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과관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그나마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이 타당하다라는 게 말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물어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걸 외워요? 아니야, 뭘 외워요. 그냥 딱 보고 예를 들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전력비, 면적. 그럼 여러분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답이야 무조건. 배부 기준이 옳지 않은 것. 그렇죠?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절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럼 여기 화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 화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제가 개별 원가 계산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업체에서 쓰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가는 크게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3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3가지의 금액을 어떤 금액을 쓸 건데 그런 원가 계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원가 계산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실제 원가 계산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은 정상 원가 계산. 한마디로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이 합쳐진 거예요. 뜻이 뭐냐면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의 업체에 쓸 계산 방법인데 실제 원가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전부 다 실제 금액을 쓰겠다라는 게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두 개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그리고 일단 정상원가 계산 지금 안 할게요. 이거 설명 먼저 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금액을 전부 다 실제치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3가지의 원가가 실제치가 다 나왔을 때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유도무기 재료 같은 건 단기 중에 얼마가 사용되는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단기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에서 실제 직접 재료비와 실제 직접 노비 발생액은 단기 중에 나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했던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제조 간접비잖아요. 얘의 실제 금액이 기말에 나와요, 기말에. 기말에 나와. 그럼 문제가 뭐냐? 이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가 실제 금액이 나올 때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는 단기 중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제조간접비를. 언제 올까? 했더니 제조간접비 연락을 한 거야. 야, 제조간접비야 너 언제 오니? 기다려봐 다 왔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4kg야. 아무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왔어. 기말이 딱 오는 거야. 그러면 직접 재료 직접 농비가 죽이고 싶겠지. 왜 죽이고 싶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재무회계 있죠. 재무회계는 주주나 채권자를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기말에 사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회계 용도로는 실제 원가 계산이 올바라요. 주주나 채권자 용도로는. 그죠? 근데 우리가 원가 계산은 첫째 날 했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을 하면 그만큼 이익은 많이 나지만 나중에 좀 그렇지만 그 문 뜯겨나간 회사 있잖아요. 그 비행기 회사 중에 알고 계세요? 문 뜯겨나간 회사? 보잉이라고? 실제로 그 비행기 문 뜯겨나갔어. 그 원가 절감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가를 절감해서 당장 이익은 높아지겠지만 나중에는 뭐 뜯겨서 나가면 사람 이용하겠어요, 그거? 무서워 살겠나? 맞죠? 그 다행히 뜯겨서 나간 게 이륙하기 전에 뜯겨서 나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위로 가고 있는데 뜯겨서 나가봐요. 공기압에 다 사람 날아가겠죠. 무서워요. 맞죠? 그래서 원가를 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원가를 더 쓰더라도 나중에 미래에는 발전되는 산업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원가를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게 경영자잖아요.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가 계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실제 원가 계산, 원가 계산 너무 늦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말문제 냅니다. 이런 거. 뭐냐면 여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단점이 뭐냐면 원가 계산이 늦어져. 이걸 시험에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조간접비의 실제 금액이 기말에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우리가 비행기 제조하는 기계에 부품 조립하는 기계의 실제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고 300만 원 12월 30일 날 나와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냥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만 보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원가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하자라고 나온 게 정상원가 계산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정상원가 계산은 뭐냐면 얘는 원가 계산을 언제 하고 싶냐? 기말이 아니라 단기 중에 하고 싶은 거예요. 단기 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 원가 계산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단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실제 금액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얘도 중요한 게 실제 금액을 써요. 근데 문제는 제조간접비 실제 금액이 300만 원이 늦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12월 30일 나온다면.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단 감가상각비가 한 400만 원 되겠지? 300만 맞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의 평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같은 게. 그래서 일단 제조간접비,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전투기에 대해서 일단 뭐 400만 원 이렇게 분배하고 일단 원가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제조간접, 여기가 발표예요.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출제합니다. 예정, 배부. 먼저 하겠다. 실제 금액 나오기 전에 일단 해당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제조간접비 분배하겠다라는 일단 먼저. 그리고 나중에 12월 31일 날 실제 제조간접비 금액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제조간접비 나오면 그 제조간접비 금액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